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시간이고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SLBM 잠수함 발사 이제 탄도미사일이죠. 그거를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 성공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SLBM 보유국이 됐다. 세상에 세계에서 8번째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관련된 비슷한 주제를 다룬 바도 있고 이번에 새로 이제 나온 정보를 종합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는 기사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에 실전 배치가 된 도산 안창호함, 우리 장보고 3 배치 1이죠. 안창호함 여기는 이제 VLS를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 거기서 2차례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다. 그리고 SLBM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도탄 현무2B 기반으로 개발했다. 그래서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된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현무 4-4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무2B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탄도탄들 중에서 위에 2C도 있고 뭐 4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현무2B만을 가지고 이 미사일 SLBM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이해는 되지 않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단순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SLBM을 실험하고 초기 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뜻이지, 여기서 확보된 기술은 다른 미사일에 다 적용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사일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더 중요한 정보는 우리 안창호함이 가진,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이제 수직 발사관 잠수함들이 가질 그 미사일 발사대 VLS의 직경이 더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SLBM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핵 응징 보복 수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LBM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직 발사관을 가진 잠수함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중 8구 이 기술을 다 가지고서도 핵탄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해외에서는 한국이 핵탄두를 곧 넣겠구나, 그래서 핵 억제력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99% 이상은. 자,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북한이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북한은 2016년에 북극성 1을 개발해서 지금 계속 개량해서 북극성 5까지 지금 소개를 했죠. 자, 이게 이제 SLBM에 들어가는 수직 발사관입니다. 동그란 원통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모형인데 이 원통 안에 미사일이 이제 장착되게 되는 겁니다. SLBM이. 그래서 수중에서 발사를 해서 수면을 뚫고 올라오면서 본 엔진에 점화가 돼서 이제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직경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직경이 어느 정도인지. 자, 여기 보시면 위에는 프랑스의 르트리옹팡급 그 전략 잠수함입니다. 길이가 150m 정도 되죠. 밑에는 안창호급, 요번에 실험에 참여한 안창호급인데 100m가 좀 안 돼요. 체급 차이가 크죠. 자, 위에 보시면은 8개의 핵 미사일이 보이는데 반대쪽에도 8개가 있기 때문에 총 16발을 장착합니다. 이 미사일의 직경은 2m고 길이는 한 10m나 10m 조금 넘거나 그래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거의 SLBM으로서는 표준적인 크기 최적입니다. 자, 우리는 높이가 10m고 폭이 9m 정도 되거든요. 우리 안창호급은. 그래서 1m 이상과 2m 정도까지도 VLS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길이가 짧다 보니까 길이 방향으로는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너비 쪽으로 2m짜리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럼 6개, 세 줄이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지만 이건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어디 재원에도 나오지 않고 사진, 동영상에도 이 안창호급의 VLS가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략 핵 다른 나라들이 주요국들이 가진 전략 핵 잠수함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단지 발사관의 숫자를 줄여서 미사일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숫자가 부족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극복이 가능하거나 배 잠수함의 척수를 늘리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도 한번 감안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의 최신 그 SLBM이죠. 블라바입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은 길이가 12m, 폭은 2m. 예. 아까 프랑스의 SLBM과 비슷합니다. 꼭대기 둥그런 부분 안에 그 핵탄두가 적게는 5발, 그래서 많게는 12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각각 핵탄두는 각각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표준적인 핵탄두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북극성도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이번에 개발했다는 그 현무 4-4도 아마 이런 식으로 외형은 생겼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핵 미사일 부분에, 로켓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를 다 해왔거든요.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SLBM은 가장 효과적이려면 핵탄두가 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여러 개의 탄두로 분리된 후 각각 정확한 목표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더한다면 회피하는 기술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안에 가짜 핵탄두를 넣어서 상대방을 현혹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게 현재 주요국들의 대륙간 탄도탄에서 다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죠. 예. 그게 지상 발사에서 먼저 성공을 하고 지상 발사형에서 그 다음 잠수함 발사형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수함을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걸 성공했다고 봤을 때는 그 앞전에 있었던 과정들을 다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현무2C 개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 시험 발사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참관했어요, 직접.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현무2C의 발사에 다시 참관하러 갑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SLBM 개발의 단계에 있어서. 그럼 거기서 뭘 했겠느냐. 대충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싶어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예. 그게 확보되지 않았느냐, 현무2C에서. 즉 우리가 중거리 탄도탄이나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것이죠. 네. 그걸 개발했다고 보고 현무4에 와서는 이것도 대통령이 참관을 하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이거는 사진도 공개된 적이 없고 동영상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사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 그래서 2톤이니 4톤이니 이런 말이 있었죠. 자, 현무2C에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확보했다면 현무4에서는 뭘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탄두 MIRV를 실험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SLBM의 수중 실험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순서가. 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 왜냐하면 SLBM이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은 이걸 원자력 잠수함이 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속에 오래 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전기 추진 잠수함이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3주밖에 못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달성한 3주라는 기간이고, 그게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물속에서 운행한 거라고 해요. 예. 그런데 통상 원자력 잠수함은 2개월, 3개월 정도 운행을 합니다. 물속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직접 KBS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서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과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20% 이상 농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즉 우리는 20% 이하의 저농축 핵 연료를 쓴 잠수함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소형 원자로를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그 기술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OKBM이라고 이거 원자로에 특화된 기업체입니다. 예. 지금 러시아에 있는 핵 추진 잠수함들의 원자로를 다 만들고 있고 상업용 원자로도 만들고 있어요. 그때 구소련 해체 이후에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이 기술을 받아옵니다. 예.
97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자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362 사업단이라는 것을 출범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조선일보 유용훈 기자의 그 건이 있었죠. 그 362 사업단에 대한 엠바고를 깨고 조선일보 일면에 실은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거의 도망갔죠. 예. 어쨌거나 그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62 사업단이 해체가 됩니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랬겠죠. 자, 그렇지만은 해체는 됐지만 연구는 계속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에 잠수함용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4,000톤급 기준으로. 지금 딱 안창호급입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이 말은 그 다음 단계는 거의 다 됐다는 겁니다. 70% 이상은.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는 것은. 그 다음 실시 설계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딱 필요한 시점에 2019년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사업기간 4년, 2019년에서 2023년. 이제 실제 함정이 실릴 수 있는 원자로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순서가 딱 맞아요. 그래서 목적은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 개발입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네. 출범식을 기념해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국내에서 흩어져 있는 자료에서 묻어 있는 자료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핵원자료, 초소형 핵원자료 함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라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경수로 원자로와는 다릅니다. 납 고속 정식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가압 경수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많이 쓰이고 지금 타국의 핵 원자력 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납 고속 정식로예요. 자,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납 비스무스 액체 금속을 써서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기를 전기로 바꾸게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핵 연료를 완전 연소시킵니다. 지금 가압 경수로형에 있는 것은 많은 찌꺼기, 많은 연소되지 않은 핵 연료를 남깁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이제 고속 정식로라는 것은 핵 폐기물을 완벽히 연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핵 폐기물 재처리 과정에서 나온 원자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소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더 오래 타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원자로죠. 자, 이 사람이 주목할 것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우라노스 딱 실제 크기는 저 정도입니다. 사람 크기와 비교해서 작죠. 저기서 나오는 열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인구 한 10,000명과 20,000명 정도의 도시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가 나오고요. 열 출력으로 하면 전기로 안 바꾸고 열 출력으로 바꾸면 60에서 80메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앞서 보였던 프랑스의 전략 원잠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의 출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 원자로를 2개 넣으면은 원자력 항공모함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잠수함의 수명이 30-40년인데 이 조그만 고속 정식로는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농축 연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20%로도.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저촉이 안 돼요. 기존에 있는 가압 경수로형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러시아는 열효율이 안 좋죠. 이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잠수함의 수명 동안 핵 연료를 재충전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번거로우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순도가 90%, 95% 무기용급의 핵 연료를 써요. 그래서 30년, 40년을 버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우라노스 납 고속 정식로는 20% 이하의 농축률을 가진 핵 연료를 가지고도 잠수함 수명이 다하는 기간인 30-40년 동안 연료를 재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라 바깥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 정식로 부분은 원자력의 새로운 희망이에요.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일단 끝으로는 쇠빙선이나 부유식 발전소를 만들겠다. 조그만 발전소를 배에 얹어서 전기가 필요한 곳에 발전시키는 배로 띄워서 움직이는 원자로를 만들겠다. 이제 발전소를 만들겠다. 이런 걸로 일단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잠수함도 우리 자체 설계로 만들죠. 그리고 미사일 기술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그리고 원자료까지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원자력을 우리가 뭐 북한이나 이란처럼 몰래 숨어 살 수는 없는 거죠. 예. 주위 사람들의 공인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큰 사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 전략 원잠의 보유 대수를 보면 이게 대충 파악된 겁니다. 실제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14척, 중국 8척, 러시아는 현재 4척, 6척 추가 확보, 프랑스, 영국 4척. 예. 자, 전략 원잠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함으로써 전략 원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척수가 4척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우리도 이 정도는 최소한 가지지 않을까. 1930년대 가기 전에, 아니면 1930년대 초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질 때쯤이면은 우리도 최소한 4척 이상의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SLBM 발사 잠수함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저는 MBC 지난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 SLBM 성공을 대형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뭘까? 작년에 핵잠 개발을 천명했어요. KBS 인터뷰에서 청와대 인사가. 그것도 예외적이죠, 상당히. 그 이후에 몇 개월 전에 바지선에서 SLBM 발사 시험을 성공했다라고는 SBS 뉴스 시간에 또 터뜨렸어요. 그러다고 어제 마지막으로 잠수함에서 실제 발사 시험도 2번이나 성공했다. MBC. 이거는 크게 홍보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이는 이런 스케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SLBM 발사, 주변국들이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원자력 잠수함까지도 다 계획에 들어있는 것인데 조만간 미국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발표를 하느냐? 단지 북한의 SLBM 북극성을 북한은 2016년부터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못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으로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했다. MBC 보도처럼 그걸 위해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 SBS, MBC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1년 이상 공을 들여서 발표를 한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 5월 달에. 그거는 정상회담끼리 만나서 서로談판을 벌인 게 아닙니다. 그 수개월 전에 이미 작년부터 실무진에서 협의가 된 것이고 대통령끼리 만나서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할 때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세계에 그냥 공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그래서 한미 관계에 이번 공동성명에 나타난 많은 부분들은 작년 후반부부터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부터 협의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군에서 무기 구매나 무기 획득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도전적인 결정들을 많이 내립니다. 전격적인 결정들을 작년 후반부부터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자, 핵잠 개발 천명할 때부터 반영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곧 해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미국이 한국이 SLBM과 원자력 핵 잠수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준 핵무장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무장을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못 이겨서 동의를 했거나 이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만 동의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 G7 국가들이 이 점에 있어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걸 감당할 만큼의 국력이 돼 있고 경제력이 있고 세계적인 신뢰를 보장받고 있다. 세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공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만약 그런 결과로 우리가 지금 SLBM을 성공하고 앞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한 단계 완전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또한 미국 관계에 있어서 대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전자권 문제 같은 것을 크게 꺼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은 내용이 아주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